네, 지난 주말 임대차 3법의 시행을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빵값을 언급하면서 단기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호언장담하던 정부와 또 졸속 입법에 날치기 처리까지 하며 열혈 협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집값, 전월세 값의 급등에 국민들이 졸지에 벼락난민으로 내몰린 상황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더 할 말도 없다라며 아주 지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 공개념을 근거로 1인당 주거지 면적을 제한하는 택지 소유 상한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의 취임 총리로 30여 차례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이끈 부동산 실패의 원흉, 주역 중의 주역인데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국민들을 비투와 영끌로 내몰게 된 그 일말의 반성도 없이 부동산 시장의 폭망의 귀책자를 국민으로 지목한 셈입니다. 예상을 하셨겠지만요. 일반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만 봐도 자유민주주의의 포기다, 공산주의적 발상 등이다라는 12,000여 개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분노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묘한 부분이 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설정한 택지 소유 면적의 상한선이 서울시와 광역시는 1,320제곱미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심지는 1,98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은 2,64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땅덩이 크기가 무슨 근거로 설정된 것인지 우선 알 수가 없어서 정부 산하의 여러 건설 부동산 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도 제가 직접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의 설정일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공교로운 것은 퇴임을 앞두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면적이 이 전 대표가 법안 속에 설정한 기준 800평에 딱 2~3평 정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재를 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정권의 총리 출신답게 국민의 사유재산은 함부로 제한하더라도 퇴임하시는 대통령의 사유재산은 보존해드리려는 디테일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옥에 들어가신 김경수 전 지사의 당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지켜드리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을 모시고 지키려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쏙 피해가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법안을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강행을 한다면 또 대표 공약으로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물로남불로 만드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를 우리 국민의힘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린 정부 여당의 주자들은 제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한 그 일간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 국회 결의안을 8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남북 연락선 재개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잠시 전달했는데요. 남북 간의 평화 진작에 관한 노력은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 온 국민의 염원인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의 탑을 쌓으려는 약속들이 오랜 동안 북한에 의해서 누차 일방 파기되어 온 것을 온 국민이 목도하고 실망했던 점을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제기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 서해 공무원 총격 소해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입장의 선행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인 약속과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임을 문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맹목적인 짝사랑으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정전 상황인 현재까지도 수없는 남북 대치와 도발, 또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같은 비극이 이어져 왔습니다. 더구나 핵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단독 테이블상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긴장 상태로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안보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주장, 또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또한 여러 번 국제사회나 우리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최소한의 북한의 신뢰조차 담보하지 않은 무보증, 무담보 종전선언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의 명분만을 제공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하겠습니다. 또한 종전협정의 체결 후에 남북이 바로 당면할 과제들이 남북 간 조율 없이 섣불리 협정부터 체결된다면 얼마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비용을 감당해야겠습니까? 군 징병 문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논쟁, 한미 동맹과 동북아 안보 등의 여러 문제가 아무런 준비 운동도 되지 않은 상태로 줄줄이 부상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치장을 위해서 덜컥 선납금부터 주고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라는 쇼를 진행하겠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안심하시고 이 정부를 더 믿겠습니까? 국가 안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건 문제인 만큼 이러한 안보 관련 문제를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함부로 옵션 취급하지 않길 바랍니다.